지금 그 언론에서 너무 잠잠하고 안 다루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에 관한 속보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네, 테러. 네, 검찰이 조사를 대충 네, 설렁설렁 하고 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유튜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현재 김진성의 어떤 과거 행적들을 역으로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뉴탐사에서 어저께 보도했던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그 검찰이 뭐 공개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관련자들, 그러니까 봉화마을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차 태워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명씩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공범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공범이 없다는 식의 검사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가덕도에서 왜 모텔 데려다준 벤츠. 그 사람들은 30분 하고 끝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한 3시간 넘게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미 다 끝난 사건이다라고 자꾸 암시를 줬대요. 검사가. 그러니까 부산에 도착해서 처음에 부산 와가지고 거기서 했던 게 수상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수사도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인데 그분이 이제 막 메모를 하면서 이거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메모를 막 중간에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조사관이 막 그런 식으로 협박 비슷하게 그렇게 하니까 뭘 그리 성실하게 증언을 하려 그래요. 다 끝난 사건이라니까. 아니 왜냐면 참고인이지만 만약에 검사가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나 네 공범으로 기소해버릴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분이 이렇게 적어왔어. 행사 이재명 대표 관련 행사에 뭐 어디 갔냐가 하면은 다 말을 못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김진성 그러니까 살인미수범 김진성이 갔던 곳 혹시 이 사람이 갔었냐 공범이라면 요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김진성이 언제부터 어디를 갔는가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 메모에 의해서. 그래서 2023년 6월부터 이 사람이 따라다닌 겁니다. 이재명 대표 행사에. 그때부터 칼을 품고 다녔을까요? 생각하니까 섬찟한데. 그럴 수 있죠. 저는 근데 부산 서면에 핵폐수 반대 집회부터라면은 저건 저희도 같던데요. 작가님도 있었잖아요. 네. 작가님. 네. 근데 왜 또 부산일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꼭 장소를 특정한 게 아니라 계속 시도하다가 시도의 가능성이 높아질 때 실행한 거 아닐까요? 아마 꾸준하게 관찰을 하면서 기회를 탐색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만 일단 검찰은요 이게 6개월 전부터 따라다닌 거를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네. 검찰이나 경찰은 뭐라 그러냐면 원래 범행 당일날 아침에 KTX 타고 올라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현장으로 갔다. 가덕도로 갔다. 가덕도로 갔다. 그래서 매우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7개월 전부터 여기를 따라다녔다고 하는 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범죄가 돼 있었으면 이마만한 이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랄까? 거기에 있는 조력자들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력자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목격자라고 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과 시간들이 김진성하고 엮여져 있을 것이라는 게 뻔히 드러난다는 거야. 이건 원점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계획범죄의 틀에다 놓고. 그리고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김진성이 한 7개월 정도 월세 밀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도 안 내고 이거 쫓아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벌고. 근데 그때부터 이걸 쫓아다녔다면 생활은 무슨 돈으로 했으며. 이게 다 자기는 충남 아산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생활비보다 저기 돌아다니는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충남 아산에서 부산 갔다가 서울 갔다가 부산 갔다가 용산 갔다가 막 인천 갔다가 또 경남 갔다가 이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그것도 줬는데도 그걸 못 내는 사람이 이걸 쫓아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아,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그 문자로 해갖고 이제 주소지를 보여줬다는 택시기사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포렌식 해갖고 그 문자를 누가 보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게 핵심이다, 공고문의 핵심이다 그랬는데 경찰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검찰에서 아니, 그런 말을 해주나? 실드를 왜 왜 쳐줘? 쳐주나? 이상하잖아. 자기가 자기한테 문자를 보낸다고요? 아니, 이게 같은 폰으로는 문자가 안 되죠. 아, 자기 폰 바보예요? 이게 자기 아니 폰 그냥 메모지 열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 메모하면 되지 뭘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경찰이 택시기사한테 이렇게 핑계를 대주는 거예요. 아, 그 문자 당신이 봤다는 거 공범이 아니고요. 내가 나한테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 그렇죠. 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그 목적으로 말하자면 택시기사도 어디 가서 단정적으로 공범 있다 그러고 문자 봤다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입을 막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 된다 그러면? 특히나 지금 아까 앞에 표에서 보듯이 이재명 대표께서 참석하신 여러 행사들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 저런 정도만 그 사전에 장소가 어느 정도 공지가 됩니다만은 그 공간이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에 직접 다 갔다면 누군가가 조력자가 분명히 있죠. 일반 개인이 예를 들어서 기류의 김대중 시사회를 어디서 하는지 시사회를 본다는 건 알려졌지만 어느 영화관에 몇 관에서 보는지 이거는 알기는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계속 탐문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알아보는 조력자가 있지 않고서는 일반 개인이 70대가 다 된 저분이 정확하게 혼자 다니면서 그것을 다 알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현실 불가능한 일이죠. 저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정성으로 공부를 하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니 저 정성으로 자기 생업에 매달렸으면 월세는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예를 들어 이거 사람을 쫓아가서 미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흔히 심부름 센터에서 마누라 불륜 잡으려고 주말에 등산 가는 거 하나 미행 붙이잖아요. 150이에요. 교통비 빼고 일당이. 어떻게 교통비는 별도로. 네. 교통비하고 식대는 별도로 치고 아니 잠깐만 일단 일을 맡기는 게 150이야. 의뢰를 해본 거야? 의뢰를 받아본 거야?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요. 이 정도 따라다니면서 그 비용을 쓸 돈이면 하루 출장 갈 때마다 월세 이상의 돈을 네. 사실상 받았거나 야. 뭐 후원이 돼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그러게. 교통비 별도 150 이게 정가예요, 여러분. 사진까지 찍어오면 300이에요. 뭐야 이거? 그래서 정말 열독을 했던 유튜브 방송이 어딘지 그걸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드러났던 사실이 있어요. 문자만 본 게 아니라 문자 밑에 메모지를 찍은 듯한 사진을 봤다는 거예요. 그 태운 그 택시 기사가 네. 그 위에 글자체 우리가 문자 보내면 그런 글자체 정자 그런 말고 사람이 자필로 쓴 그거 비슷한 게 뭔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했겠지. 가서 무슨 정보과 형사를 어디 전망대에서 만나라.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써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라든지 매점에 가갖고 매점에서 무슨 청년을 만나면 거기에서 가방이랑 뭐를 전달을 해줄 거라든지 말하자면 도착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일종의 메모지를 적어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무조건 포렌식을 해봐야 돼요. 이 정도 증언이 나오면. 근데 아직도 이 폰을 포렌식을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 없고 오히려 그 수사관이 그랬잖아요. 자기 전화해도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정도면 그게 아직 핸드폰을 못 받았단 소리야. 그러니까 그런 만약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포렌식 해가지고 김진성 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그 문자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보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냈거나 그걸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못해. 그래서 증거물 목록 안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휴대폰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것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강미정 씨랑 똑같아. 갑자기 휴대폰이 없어져 버리거나 유심칩이 빠져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휴대폰의 존재부터, 뭐 한동훈 때부터, 여기 맨날 휴대폰이 문제야. 한동훈 잊어버리면 경찰들이 출동해서 찾아주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범행의 증거가 있는 휴대폰인데도 구체적으로 그 폰이 존재하는지, 어떤 편인지, 누구 명인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썼다고 하면 자기 은행에서 인출을 하든가 적금을 깨든가 뭐가 있어야지. 뭐가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은행 사용 내역 뒤져봐야 될 거 아니야. 이 행적이 있으면.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없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전화를 누가 마지막 통화를 했는지, 누가 마지막 문자를 보냈는지, 주고받았는지, 뭐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어제 좀 더 이상했던 게, 이거를 검찰에서는 그 공범이 없다는 식으로, 아까 가덕도에 그냥 갑자기 내려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성분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 가덕도 가는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검찰은 그거 아니에요라고 계속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가덕도 가면 이재명 대표 사인 받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가덕도에 가는 얘기를 그 여성분 입장에서는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김진성이 얘기한 걸 나는 들었다고 얘기를 했더니 검찰이 계속 그게 아니라고 거의 그 사람 가덕도 갈 마음이 없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택시 타고 갔다고. 아니,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었고 내가 아니 그렇게 잘못 기억하고 들었다니까.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거를 원래 가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야. 너님은 그 현장에 없었고 내가 있었잖아요. 내가 들었다니까요. 내가 조사하면 다 나와요. 그냥 그 사람은 거기를 갈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간 거예요. 아니, 그럼 검사님 나를 왜 불러서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는 네가 거야? 딴 데 가서 그런 소리를 할까봐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조사 안 했다고 뭐라고 할까봐 그냥 잠깐 부른 거야. 그럼 나 딴 데 가서 너 다 무슨 물어볼 말을 하려고 거야. 하지 마. 그냥 너는 가만히만 있어. 유탁사 강진구 기자님한테 다 물어버릴 거야.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한 명 한 명씩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들을 역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얘네가 이거를 아무 일 없는 걸로 덮어버리려고 목격자나 참고인들을 회유 내지는 강요하고 있구나라는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유탐사 유튜브를 되게 자세히 본다고 하더라고. 검찰이. 그래서 유탐사 썸네일에 뭐 동승자들이 막 공범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여주면서 유탐사가 왜 이런 제목을 썼다고 생각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대. 그러니까 우리 방송 얘기는 안 했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제일 먼저 이러한 일종의 의심을 처음 공개적으로 방송하기 시작한 게 우리 방송입니다. 우리 방송은 재관둥이님 슬퍼하시면 안 돼요. 저기 예비 후보인데 검찰 측에 주목을 끌어서 저렇게 뭐가 우리 있겠어요. 방송은 대통령실. 맞다. 그쪽에서 보는 저희 방송 거. 맞아요. 대통령실에서 봅니다. 그쪽 측근에서 네. 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유탐사 입장은 벤츠 차주나 그런 사람들의 공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사람들도 같이 동승자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생각을 또 물어봤는데 그 여성분이 아니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거 다 수사선상에 올려놔야 되지 않나. 나 같아도 의심하겠다. 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나 같아도 의심하겠다라고 되게 현명한 우무현답을 역시 했다고 합니다. 되게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제 웬만한 이제 안 쫄아. 그러니까 경찰 검사들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찰에서는 야 유탐사 이봐라 니들 범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간질 시키려고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안 속는다. 에이.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재판에서 지금 계속 구속 영장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유동규처럼 아주 장대한 시나리오를 써줘야 돼요, 검찰이. 근데 이 검찰의 어떤 장문 능력 내지는 소설 쓰는 능력이 예전 같지 않아.
40년, 50년은 늘 비슷한 레파토리를 우려먹어 왔기 때문에 아니 근데 난 그렇게 결과적으로 생각 안 하고 네, 제대로 된 시나리오가 나올 리가 김기성이 그걸 없어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겠죠. 소화하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 될 겁니다. 시작부터 잘. 예. 아니 그리고 나는 검찰이 옛날과 다르다가 아니라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언론이 몇 개 없어서 통제가 다 됐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유동규 재판처럼 될 거예요. 검사가 자 그날 당일날 오전에 아침에 나오시다가 해장국을 먹었는데 불뚝 이재명 대표 사인이 꼭 받고 싶다고 생각이 드셨죠? 그래서 택시를 타신 거죠? 네. 네. 요렇게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말이 꼬이면 이제 또 유동규처럼 막 갑자기 숨이 가쁘다 이러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코로나 걸렸다 뭐 이러려고.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은 덮으려고만 작정을 하고 있고요. 이걸 덮어내는 과정 가운데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협박과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더욱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특히 휴대폰의 존재. 왜냐면 애초에 범인이 휴대폰이 없이 왔다라고 만들기 위해서 역에다가 충청도에 있는 자기 차에다가 휴대폰 버리고 네. 의심칩 버리고 이렇게 한 거는 동선을 전혀 남길 수 없고 휴대폰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해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소행길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도 장소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공항이 어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없는 걸로 돼야 되는데 휴대폰을 꺼내버린 거야. 왜냐면 실질적으로 그 휴대폰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한 사람 뿐이에요. 문자를 봤다고 한 택시기사. 그렇죠. 그 사람 말고는 얘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몰라. 네. 만일 그 택시기사의 증언이 없었다고 치면 휴대폰은 없었다고 나올 판인데 지금 그 휴대폰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거 왜 포렌식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가 나서게 되면 지금 이거는 빼박인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강미정 씨 유심칩 없어지듯이 이 휴대폰을 없애는 게 일단 검찰과 경찰에 어떻게든 증거 채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검찰과 경찰의 수법일 거란 얘기죠. 요것은 김건희 오빠 관련한 휴대폰 포렌식을 안 했던 똑같은 수법이라는 거죠. 너무 단순해, 조작하는 방법이. 대충 얘들의 앞으로의 수사 방향성, 재판 방향성, 기타 등등의 모든 발표의 목적과 방향성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